본 연구에서는 오늘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MFI 지올라이트 스트럭처를 지니는 헥사고널 메소포러스 물질의 합성과 그 특성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단히 TS1과의 복합체를 합성하여 에폭시데이션 리액티비티를 관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합체를 합성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에 대해 우선 고민을 하였고 합성한 물질을 특성 분석을 통하여 가장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CM 포리온을 합성하여 아모포스 무정형의 제공력을 실리카라이콘과 MCM 포리온의 복합체로 결정형의 제공력으로 드라이델 컨버전 메소드를 이용하여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선 최근까지 지올라이트와 메소포러스 물질의 복합체 합성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내용은 대부분 믹스드 템플레이트 시스템에서 하이드로서멀 시테스 단계를 한 번 더 해주느냐 아니면 한 번 해주냐의 직접 합성법과 제올라이트 나노 사이즈 제올라이트 시드 GSM5나 제올라이트 베타 FAU NAY의 시드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시드를 메조포어 물질의 합성에 이노가닉 무기물 원으로 이용하여 직접 합성한 방법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상 가스 페이스를 이용한 후처리 방법을 이용해 복합체를 합성하였습니다. 우선 드라이델 컨버전 메소드를 이용해 보다 안정한 형태의 MCM 포리온이 요구돼 하이트 유령 교수님께서 쓰신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pH를 조절하고 다시 재수열 합성을 수행하여 보다 안정한 MCM 포리온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MCM 포리온 합성법으로 합성한 MCM 포리온과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한 MCM 포리온의 안정성 비교를 위해 스트럭처럴 프로퍼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면적은 두 가지 물질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9 디플레이션인 투세타값 자체의 차이가 발생하여 윈셀 파라메타가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한 물질에서 높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포화 사이즈는 유니셀 파라메타 값이 커진데도 불구하고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헥사고널 메소포러스 물질의 역 두께는 포화 사이즈와 유니셀 파라메타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볼 때 벽 두께가 2배 이상 두꺼워진 MCM 포리온을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드라이델 컨버전 메소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이델 컨버전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베이퍼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메소드와 스팀 어시스티드 컨버전 메소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베이퍼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메소드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겔의 제올라이트의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겔을 볼라타일한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나 혹은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와 혼합물의 전기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결정화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스팀 어시스티드 컨버전 메소드는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를 함유하고 있는 드라이젤을 오로지 수증기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결정화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으로는 MFI, FER, MOR, 제올라이트 베타 등 다양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델 컨버전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결정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형태의 반응기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상측 부분이 개방된 형태가 아닌 글래스로 완전히 밀폐
글래스로 밀폐된 형태의 셀 홀더를 제작하여 이용했습니다. 이 셀 홀더의 장점은 혹시나 모를 증기의 합성을 끝낸 후 풀린 냉각 과정에서 발생된 증기 액젓으로부터 샘플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고, 물론 반응 합성 도중에도 샘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런 형태로 샘플을 보완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반응기를 이용하여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를 수행한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 원형을 이용한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를 간단히 도식화해보았습니다. 우선 마더 서포트인 MCM 포리온을 수분이 없는 상태로 잘 건조하여 TPAOH와 에탄올의 호단물에 잘 디스퍼전 시킵니다. 이때 MCM 포리온과 TPAOH 메스레이션은 25%에서 58%까지 세 종류의 베리에이션을 주어 샘플을 제조하였습니다. TPAOH와 에탄올에 분산된 메조포러스 물질은 로타리 베포레이터와 외관 오브를 이용하여 건조하였고, 합성된 물질은 수증기만을 가지고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합성한 샘플 리스트입니다. TPAOH와 MCM 포리온의 웨이 레이쇼가 25%, 40%, 50%일 때 448K에서 3시간에서 12시간, 24시간, 3시간에서 12시간, 3시간에서 12시간 실험, 반응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고, M은 샘플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M은 MCM 포리온, 25는 TPAOH 양, 03, 06은 드라이벨 컨버전 타임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보통 다 알고 계시다시피 TPAOH는 아모늄 하이드록사이드 계열의 염기성 물질입니다. 이 염기성 물질을 감지하는 과정 중에 MCM 포리온의 스트럭처가 붕괴되지 않고 잘 유지됐는지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 XRD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시료는 TPAOH를 25%, 40%, 50%를 담대한 시료를 수송 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TPAOH 양의 50%일 때를 제외하고 모두 잘 발달된 MCM 포리온의 XRD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TPAOH 양이 40에서 50% 사이에 MCM 포리온의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 보통의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에서도 TPAOH 양이 50%이면 복합체로 합성되는 게 아니고 복합체 합성 MCM 포리온이 완전히 붕괴돼 실리카라이트 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벨 컨버전 메소드를 3시간에서 24시간 수행하여 합성한 샘플의 XRD 팩터입니다. TPAOH 양이 25% 드라이벨 컨버전 시간 3시간 한 샘플을 제외하고 모두 잘 발달된 실리카라이트 원의 XRD XRD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XRD 분석을 통하여 샘플이 메조포어를 갖고 있는 실리카라이트 원인지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 복합체인 GSM5와 MCM 포리온의 물리적 호단물인 GSM5와 MCM 포리온의 XRD 분석을 수행하여 직접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샘플은 웨이트 레이쇼로 0.2에서 0.8, 0.5에서 0.8의 비로 혼합된 복합체를 호단물의 XRD를 찍어 분석하였습니다. 샘플이 상당히 적은 양이 있어도 메조포러스 물질과 GSM5, 즉 MFI 지올라이트의 XRD 피크는 관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료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샘플의 양에 따라 XRD 피크 B가 변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에 보여드린 XRD는 완전히 실리카라이톤이 합성된 것이 아니면 MCM4의 메조포로시티를 지니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포어 사이즈 포로시티 분석을 하기 위해 BT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에 XRD 임프레그네이션한 샘플을 XRD에서 예측할 수 있었듯이 TPOH가 50% 담수된 샘플에선 샘플 전체의 메조포로시티가 완전히 붕괴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TPOH가 25%일 때 3시간, 6시간, 12시간 드라이브 컨버전 배수를 수행한 샘플에서 MCM4의 메조포로시티를 나타내는 타입 4의 아이소토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TPOH가 40%일 때는 메조포로시티가 붕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어널리시스의 결과입니다. 앞서 아이소토성과 같이 TPOH 양이 25%일 때 3시간, 6시간, 12시간 치료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메조포로시티가 붕괴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샘플은 완전히 붕괴돼 아모포러스 무적용 물질의 형태의 PSD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리카라이트 1의 IR 특성 피크를 관찰하기 위해 IR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25 웨이트%일 때 3시간 한 샘플은 전혀 드라이브 컨버전 프로세스를 수행하지 않은 샘플보다 550파이저와 450파이저에서의 실리카라이트 1 피크가 자라남을 관찰할 수 있었고, TPOH가 40%, 50%일 때는 완전히 실리카라이트 1의 특성 피크인 550파이저와 450파이저의 IR 밴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그리고 TPOH 양이 50%일 때, 40%일 때의 시료는 그 IR 피크 인텐시티 B가 0.723으로 거의 완벽히 실리카라이트 1으로 MCM4이 바뀌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E의 분석을 샘플의 실리카라이트와 입자를 물리적으로 함유하고, 샘플의 실리카라이트와 입자를 물리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EM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TPOH가 30%일 때는 12시간 이후, 25%일 때는 12시간 이후 작은 실리카라이트와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이전의 드라이브 컨버전 시간에서 샘플 그 자체의 모폴러지가 그대로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일 때, 40%일 때, 50%일 때는 샘플 자체가 3시간 후 완전히 실리카라이트와 입자 형태를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TEM 분석 결과입니다. 세공이 XRD에서 로우 앵클 스테이트의 레이지의 XRD에서 MCM4의 XRD 피크를 전혀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BT 결과나 포어 사이드 디스트리뷰션에서 확실히 살아있는 메조포로시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어 스트럭처가, 그렇다면 MCM4의 포어 스트럭처가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포어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 TEM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MCM4는 롱레인지 오더의 긴 채널의 포어 스트럭처가 서로 간의 약간의 붕괴로 서로 인터커넥티드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TPOH 임프레그네이션 단계 1차적으로 세공 벽이 손상을 받고, 후에 드라이셀 컨버전으로 우선 손상받은 부분부터의 실리카라이톤이 자라,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붕괴돼 전혀 MCM 포리온 자체의 리니어한 코어 쉐입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드라이델 분보전이 3시간, 6시간 이후에는 메조포로시티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고, 그 이전 시간, 3시간이나 6시간에서만 MCM 포리온의 비록 서로 인터커넥트도 됐지만 MCM 포리온의 메조포로시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하이드로필릭한 메조포러스 물질을 시뮬레이션이나 이외의 방법으로 하이드로포빅한 형태로 제조하여 통매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실리카라이트원과 MCM 포리온의 복합체가 아닌 같은 MFI 스트럭처인 TS1과 MCM 포리온의 복합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성했습니다. 앞에 본 것과 같이 메조포로시티는 상당히 유지됐으나 포화 사이에 벽이 허물어진 부분이 생겨 인터커넥티드된 서로 포화가 인터커넥티드된 메조포러스 물질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성된 TI 메조포러스 타이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메조포러스 물질을 사이클로헥신 에폭시데이션에 적용하였습니다. 사이클로헥신 에폭시데이션은 그 분자 크기가 TS1보다 크고 TS1보다 커서 메조포러스 세공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반응물입니다. 우선 TS1으로 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같이 상당히 낮은 전환율을 보였고, TIMCM은 기존의 전환율을 보였으나 에폭사이드, 사이클로헥신 옥사이드의 선택도가 상당히 낮아 표면 자체가 하이드로필릭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델 분보전을 이용하여 TS1과의 복합체를 합성한 시료는 전환율 자체도 메조포러시티를 유지하고 있어 TS1보다 상당히 높고 MCM 포리온보다 상당히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고, 셀렉티비티 자체는 TS1이 전역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TS1이 지니고 있는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지니고 있어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 아마 시뮬레이션화에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해 타이타늄 MCM 포리온 합성하고 에폭시데이션한 결과에 맞먹는 상당히 높은 선택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체를 합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2배 이상의 벽을 지니는 기존의 물질이 2배 이상의 벽을 지니는 MCM 포리온을 합성하고 인프레그네이션 메소드와 드라이델 컨버전을 이용하여 복합체를 합성했습니다. TPOH가 인프레그네이션 메소드일 때 25%에서 40%까지 변dim을 관찰할 MCM 포리온 스트럭처가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드라이델 컨버전 메소드로 12시간 이내에서 25%의 TPOH가 감지된 샘플에서만 포어 스트럭처가 유지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두 조건과 촉매 반응을 종합해보면 TPOH 양이 25%일 때 드라이델 컨버전 프로세스는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가장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복합체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촉매 반응으로는 TS1과 전형적인 TS1과 MCM 포리온의 TI MCM 포리온의 반응인 사이클로헥신 에폭시데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전환율과 선택도의 상당한 발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